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쏟아내놓은 발언들이 뭐 상당히 다 하나하나가 뉴스거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홍준표든 김진태든 제2의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자신감. 글쎄요.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근데 희망사항이니까. 예. 박근혜 대통령,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서 뭔가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자유한국당의 바람도 나왔습니다. 행간에서 무슨 얘기해 볼까요? 주말 동안 대선 전국이 숨가쁘게 움직였는데요. 예.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가 같은 날 1시간 반 시차를 두고 각각 종로와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. 했습니다.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. 있죠. 바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인데요. 예. 포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이 본 뉴스 1위를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. 주말 내내 회자된 홍석현 출마설,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사퇴한다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게 알려진 거죠? 예, 맞습니다. 23년 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탄핵 정국 얘기를 꺼냈습니다. 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. 예. 그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게 이 중앙일보의 리셋 코리아 캠페인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. 이런 캠페인을 쭉 했었어요. 중앙일보가. 네. 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. 그러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.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. 이게 이 메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. 홍 회장 출마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그렇죠. 홍 회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한 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낙마 직후부터인데 이번에 다시 출마설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뭔가요? 첫 번째 행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입니다. 이 속담은 왜 나오죠?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홍 회장은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사실은 밝히질 않았습니다. 예. 그렇지만 홍석현 리셋 코리아 현실화, 대선 출마 땐 좌우 흡수력 아주 강할 것,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맞아요.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. 특히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. 각 후보 캠프들이 중앙일보 측 인사들에게 홍 회장의 진위가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이 반기문 리스크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홍석현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만약 홍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반기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. 예. 특히 언론사 회장으로서 진보 보수를 아우를 만큼 활동폭이 굉장히 컸고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거든요.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비문 비박 진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그래. 첫 번째 행간. 두 번째는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킹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입니다. 대선 출마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? 네. 왜 그렇게 보세요? 대선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. 예.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홍석현이 유명 인사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. 여의도 스타다? 네. 그래서 킹이 아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. 참고로 홍석현 회장은 이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. 예. 2년 전부터는 평화 오디세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과 함께 북중 북러 국경지대를 둘러보기도 했고요. 예. 그 전에 98년도에는 이 방북을 해서 남북 문제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. 자신의 역할이 뭔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번에 탄핵 정국 이후에 그 활동이 구체화되고 더 실천 욕구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홍 회장의 얘기나 포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볼 때는 킹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대선은 아니지만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압력을 넣을 수 있죠.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다. 이런 네. 말씀이세요. 마지막 행간 뭡니까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에게는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다입니다.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뭐예요? 이 홍석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었잖아요. 그랬죠. 이때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예약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서 그 유엔 사무총장 꿈이 좌절이 됐거든요. 그렇죠. 이건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.
홍 회장 스스로 가장 뼈아픈 기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홍 회장이 만약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건드려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. 이번 주 금요일 날 홍 회장의 입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왜요? 왜냐하면요. 홍 회장의 대외적인 공식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. 이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미래 포럼 발족식이 열리는데 이때 축사를 할 예정이거든요.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느냐 이걸 지켜보면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97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엑스파일에서 드러났죠. 요거를 말씀드린 겁니다. 김성원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행간이었습니다.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그래, 첫 번째 행간. 두 번째는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킹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입니다. 대선 출마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? 네. 왜 그렇게 보세요? 대선이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.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뭐 홍석현 유명 인사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대중성이 떨어집니다. 여의도 스타다? 네. 그래서 킹이 아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요. 참고로 홍석현 회장은 이 굉장히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. 2년 전부터는 평화 오디세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과 함께 북중 북러 국경지대를 둘러보기도 했고요. 뭐 그 전에 98년도에는 이 방북을 해서 남북 문제에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. 자신의 역할이 뭔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번에 탄핵 정국 이후에 그 활동이 구체화되고 더 실천 욕구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홍 회장의 얘기나 뭐 포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볼 때는 킹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대선은 아니지만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압력을 넣을 수 있죠.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. 마지막 행간 뭡니까?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에게는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있다입니다. 실패했던 트라우마가 뭐예요? 이 홍석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로 발탁이 됐었잖아요. 그랬죠. 이때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예약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져서 그 유엔 사무총장 꿈이 좌절이 됐거든요. 그렇죠. 이건 뭐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. 홍 회장 스스로 가장 뼈아픈 기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홍 회장이 만약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건드려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쏟아내놓은 발언들이 뭐 상당히 다 하나하나가 뉴스거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홍준표든 김진태든 제2의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자신감. 글쎄요.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완전 희망사항이니까. 박근혜 대통령,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서 뭔가 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자유한국당의 바람도 나왔습니다. 행간에서 무슨 얘기해 볼까요? 주말 동안 대선 전국이 숨가쁘게 움직였는데요.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가 같은 날 1시간 반 시차를 두고 각각 종로와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. 했습니다.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출마 선언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. 있죠. 바로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인데요. 포털 실시간 검색어 댓글 많이 본 뉴스 1위를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. 주말 내내 회자된 홍석현 출마설. 행간이면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뭔가요? 첫 번째 행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입니다. 이 속담은 왜 나오죠?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린 것처럼 홍 회장은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도 사실은 밝히질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홍석현 리셋코리아 현실화, 뭐 대선 출마 땐 좌우 흡수력 아주 강할 것,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맞아요.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. 특히 야권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. 각 후보 캠프들이 중앙일보 측 인사들에게 홍 회장의 진위가 뭐냐 이렇게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이 반기문 리스크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홍석현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만약 홍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 반기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. 특히 언론사 회장으로서 진보 보수를 아우를 만큼 활동폭이 굉장히 컸고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아주 두터웠거든요.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.
비문 비박 진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사퇴한다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게 알려진 거죠? 예, 맞습니다. 23년 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예. 그러면서 탄핵 정국 얘기를 꺼냈습니다. 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. 예. 그 고민의 일단으로 제시했던 게 이 중앙일보의 리셋 코리아 캠페인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. 이런 캠페인을 쭉 했었어요. 중앙일보가. 네. 하지만 현실은 단지 그러한 작업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. 그러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.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. 이게 이 메일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예. 홍 회장 출마설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그렇죠. 뭐 홍 회장 출마설이 돌기 시작한 거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낙마 직후부터인데 이번에 다시 출마설이 다시 재점화가 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홍석현 출마설 이 뉴스에